욱신거리고 쑤시는 관절 때문에 고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탐정이 되어서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통증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그럼 다 같이 탐정 모자 딱 눌러 쓰고 반서 추적 시작해 볼까요? 자, 모든 수사의 기본은 뭐죠? 바로 용의선상을 좁히는 거죠. 이 관절 통증이라는 사건도요, 범인을 크게 세 부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눠서 보면 사건의 윤곽이 훨씬 더 명확해지거든요. 첫 번째 용의자는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몰래 들어온 침입자, 바로 감염성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평생 동안 몸을 쓰면서 생긴 마모와 손상, 이건 퇴행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좀 기가 막히는데요. 우리 편인 줄 알았던 방어 시스템이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아군의 공격, 즉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건 파일부터 바로 열어보죠. 네, 첫 번째 사건 파일 침입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문제가 외부에서 시작되는 경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범인들이 우리 뼈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드는 상황인 거죠. 이 침입자들의 대표적인 범행 수법이 바로 골수염입니다. 황색포도상균 같은 세균들이 뼈에 직접 딱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요. 뭐랄까, 뼛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골수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일단 감염이 시작되면 뼈 안이 퉁퉁 붓겠죠? 그러면서 내부 압력이 확 올라가서 혈관을 그냥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혈액 공급이 딱 끊기니까 뼈 조직이 버틸 수가 없죠. 결국 서서히 죽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죽어버린 뼈 조각을 부골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침입자 타입도 있습니다. 바로 골결핵인데요. 우리가 보통 결핵하면 폐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결핵균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 같은 뼈에 딱 자리를 잡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사건 파일은 이걸로 덮어두고요. 이제 두 번째 용의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아마 이 녀석이 오늘 우리가 다룰 범인들 중에 가장 흔한, 뭐랄까, 제일 자주 마주치는 범인일 거예요. 바로 우리 관절이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골관절염입니다. 골관절염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바로 마모. 자동차 타이어를 오래 타면 어떻게 되죠? 표면이 다 닳아 없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관절을 감싸고 있던 매끈한 연골이 닳고 닳아서 결국엔 뼈끼리 직접 부딪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전신 증상은 없고 딱 아픈 관절에만, 그리고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와, 이 엑스레이 사진 한 장이 진짜 100마디 말보다 낫네요. 왼쪽을 보세요. 이게 바로 건강한 무릎이에요. 뼈와 뼈 사이의 공간, 즉 연골 쿠션이 충분하죠? 근데 오른쪽은요? 세상에, 그 공간이 거의 보이지도 않네요. 연골이 다 닳아 없어져서 뼈끼리 그냥 직접 닿아 있는 거예요. 저렇게 뼈끼리 긁힌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아픈데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해지는 증상인데요. 골관절염의 특징은 이 뻣뻣함이 좀 움직이다 보면 보통 30분 안에 스르륵 풀린다는 거예요. 이 30분이라는 숫자, 잠시 뒤에 또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이번엔 손에서 발견되는 증거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손가락 끝마디가 툭 튀어나왔죠? 이걸 헤베르덴 결절이라고 하고요. 중간 마디에 생기는 건 부샤르 결절이라고 불러요. 옆에 실제 사진이랑 비교해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으시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사건 파일입니다. 어쩌면 오늘 다루는 사건 중에 가장 미스터리하고 또 헷갈리는 녀석일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외부의 침입자 때문도 아니고 닳아서 생긴 문제도 아니에요. 범인은 바로 내부에 있었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면역계가 갑자기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바로 그 아군의 공격,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갑자기 나를 도둑으로 착각하고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황당하죠? 이게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관절만 아픈 게 아니에요.
몸 전체를 공격하는 거라 피로감이나 미열 같은 전신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아주 특징적인 범행 도구가 바로 이 판누스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염증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막 두꺼워진 조직인데요. 이 조직이 막 자라나서 멀쩡한 연골을 뒤덮고 심지어 뼈까지 파고들면서 갉아먹는 거예요. 관절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녀석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꼭 기억하라고 했던 그 결정적인 단서가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30분이죠. 골관절염은 어땠죠? 30분 안에 풀렸잖아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아침에 뻣뻣한 게 30분은커녕 1시간 넘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바로 이 시간 차이가 두 용의자를 구분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대칭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손목이 아프면 신기하게 왼쪽 손목도 같이 아픈 시기예요. 병이 심해지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이 바깥쪽으로 휙 휘어버리는 척골측편이나 백조목처럼 굽어지는 변형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3명의 용의자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흔하게 마주치지만 또 가장 헷갈리는 두 용의자,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딱 대면시켜서 뭐가 어떻게 다른지 정면으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원인부터 볼까요? 골관절염은 마모, 류마티스는 자가면역 공격이죠. 나타나는 패턴은요, 골관절염은 비대칭, 류마티스는 대칭,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아침 뻣뻣함, 바로 조조광증은 30분 미만 대 30분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상도 골관절염은 아픈 곳에만 국한되지만 류마티스는 피로감 같은 전신 증상을 동반하죠. 이 4가지 차이점만 딱 기억하셔도 두 범인을 헷갈릴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손그림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 손가락 끝쪽 마디들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골관절염이 좋아하는 자리고요. 반면에 빨간색, 초록색으로 표시된 손가락 중간 마디나 주먹 쥐는 부분, 그리고 손목. 이쪽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주로 공격하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 그 위치만 봐도 범인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탐정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사건 파일을 꼼꼼히 검토했고 결정적인 증거들도 충분히 모았습니다. 이제 이 쑤시는 관절의 미스테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수사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관절 통증은 다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사실. 내 관절을 아프게 하는 진짜 범인이 외부에서 온 침입자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 달아서 생긴 마모인지, 그것도 아니면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진 아군의 공격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바로 이게 올바른 진단과 치료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수사는 결국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앞으로 의학이 더 발전하면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범인들이 아예 범행을 시작조차 못하게 미리 막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여러분은 우리 관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